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인데요, 여러분들. 세 번째 확진자,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세 번째 확진자가 일산의 롯데마트에 뭐 그랜드박 백화점에 강남 성형외과에 뭐 호텔에 편의점에 휩쓸고 다녔는데요. 이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보균자가 열이 안 난대요. 그러고 돌아다니고 며칠 있다가는 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돌아다니는데 보균자도 감염을 시킨다는 거니까 이게 위험한 건데 방역이 왜 뚫렸다는 겁니다. 5일 넘게 거리를 두 명이서 감염자가 활보를 해서 방역이 뚫렸는데 원주에서는 15개월 어린아이도 의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여행 다녀온 후 중국이 좀 큰일인데 오늘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들 연결해서 우선 한의사부터 연결합니다. 김문호 한의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김문호 원장입니다. 네, 김문호 한의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호 한의사입니다. 네네. 자, 이거 우한 폐렴이 지금 뭐 굉장히 공포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발병 다시 말해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뭐 이런 증상이 나기 전에 뭐 이게 보균하고 있어도 감염된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바이러스가 일단 보균 상태가 있고, 네. 발병 상태가 있고, 네. 후 관리 상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발병 상태가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약을 쓰게 되고, 물론 치료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을 쓰면서 환자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이는 거고요. 네. 치료가 되는 거 환자분 스스로가 이겨서 치료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열을 내린다든지 설사를 멈추게 한다든지 뭐 몸살을 낫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처방들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좀 눌리게 되죠. 예. 바이러스가 눌리게 되면 차라리 발병 상태에서는 전파가 좀 약해집니다. 약에 의해서 눌려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보균 상태입니다. 보균 상태일 때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보균 상태 동안 전혀 증상이 없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감기 증상이나 단순한 소화 불량 정도 그리고 약간 감기면서 근육통 있는 몸살 증상 정도만 있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라서 그런 건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아이고. 이럴 때 문제가 커피숍 다니죠, 음식점 다니죠, 그리고 커피숍에 문 열죠, 문 닫죠, 화장실 문 열죠, 문 닫죠, 컵 만지죠. 이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죠, 뭐 이거 다. 엘리베이터 타죠, 버튼 누르죠. 제가 늘 지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문 구조를 그냥 몸으로 밀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바이러스들이 제일 문제가 RNA 변형 바이러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 주사도 없을 뿐더 치료약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병이다 보니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 접촉을 막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 구조도 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호흡기와 접촉에 의한 감염을 주로 보고 있는데 호흡기로 인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광장에서는 괜찮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내뱉는 공기에 갇혀서 서로 같이 마시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가 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접촉에 의해서는 직접적인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손 씻는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 형님들, 누님들 눈 비비시잖아요. 나이 들면 눈물 나고 눈 건조해서 눈 비비시잖아요. 손에 있는 균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서 호흡기 감염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어린애들 코 파듯이 그렇게 이제 안에 내 점막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나 코로나, 눈으로나 귀기로도 그렇고 이 전염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접촉을 상당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마스크 문제인데요. 마스크가 황사 마스크가 있고 일반 마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황사 마스크를 장시간 쓰면
이게 호흡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막 벗었다 썼다 그러는데 일반 숨쉬기 편한 마스크로도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위생적으로 쓸 때 치과나 병원에서 쓰는 일반 마스크. 네. 일반 마스크는 침이 튀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방역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라든지 밀집된 닫힌 공간에 있을 때는 일반 마스크 써서는 전혀 방역의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단지 침이 튀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예. 둘째로는 손이 콧구멍으로나 입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보조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일반 마스크라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밀집된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황사 마스크는 KF 코리아 필터 지수 94 정도나 88 정도를 이야기하지만 예. 사실 전염병이나 방역 마스크로는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황사 마스크보다 좀 더 빡빡하게 친밀도가 있는 네. 96, 94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초기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이게 우한폐렴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잠복기의 증상 자체가 감기 증상도 심하지 않은 초기 감기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초기에는 발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근육통조차도 근육통이 아니라 몸살 근육통이 아니라 찌뿌둥하네 이 정도 그냥 일상적인 왜 잠 많이 못 잤을 때 오는 그런 정도의 증상이 오게 되고요. 네. 이게 좀 심하게 발병 상태가 발현 상태가 되게 되면 그쯤 되면 증상이 기침이 좀 잦아진다든지 네. 심해지지도 않습니다. 기침이 조금 잦아지는 정도, 약간 미열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리고 소화불량이 조금 더 생기는 정도가 와서 발병 상태에서도 증상을 잘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에 다녀온, 특히나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감염이 옮겨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갔다 왔는데 약간 몸살기가 있네? 약간 소화불량이 좀 있어.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은요. 네.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되니까 네. 1339번이죠. 이거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시면 그 병원 문 닫습니다. 소문 다 납니다. 그래서 1339번 질병관리본부죠. 네. 전화를 하시면 아주 밀폐된 앰뷸런스가 모시러 오니까는요. 편안하게 가셔서 한 2주 정도 격리 조치를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니까는요. 1339번으로 하시고 이쯤에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박쥐 바이러스입니다. 박쥐 바이러스. 네. 박쥐는 동굴에 살고 습하고 균이 많은 데 살잖아요. 네. 이 습하고 균 많은 데 사는 박쥐가 스스로를 이겨내기 위해서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균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 박쥐를 사냥해서 먹는 게 뱀입니다. 뱀이 박쥐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이 더러운 박쥐를 사냥해서 먹은 뱀을 사람이 먹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한에 있는 그 해산물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 뱀을 판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시더라도 이상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이거는 RNA 변형 돌연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 약 자체가 없고 환자분이 스스로 이기셔야 되고요. 치사율이 사스 메르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거의 한 3%, 공식적으로 2, 3%라고 하지만 비공식 집계까지 하면 한 5%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평상시에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같은데 강한 게 하려면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약재라든가 평상시 복용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이 아무리 강한 강호동 이만기 선수라도요. 이겨내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고. 하지만 면역을 평소에 쌓아놓는다면 이겨내고 치명적인 상태까지 안 가고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병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걸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일찍 주무셔야 돼요. 낮에는 우리가 에너지 양분을 쓰기 바쁘지 저장하거나 대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근데 김 원장 밤에 일찍 자라고 일찍 잤으니 새벽 2시에 깼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한밤중 4시간 있죠. 네. 요 시간이 재생하고 면역을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잠이 올 때 일찍 주무시고 새벽 2, 3시에 계셔도 관계없어요. 아, 그리고 신문 보다가 종편 보다가 이봉규 형님 하시는 유튜브 돌려보시다가 또 새벽 3시, 4시, 5시에 또 주무시면 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잠이 올 때 빨리 주무시고 새벽에 깨도 관계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면역이 좋은 방법 네. 바로 허벅지 단련입니다. 아. 지금 TV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고 하실 때 그냥 앉아서 보시고 누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기마 자세이죠. 기마 자세. 스쿼시 자세. 예. 네, 스쿼트 자세, 기마 자세 또는 식탁 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의자 끝에 걸터 앉으셔가지고요. 예. 딱 정자세로 딱 앉으셔가지고 아랫배하고 아랫 항문, 홍문 쪽으로 힘을 꽉 주시고 네. 정자세로 딱 앉아 계시는 그런 자세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큰 형님들은 스쿼트 자세가 힘들 수 있거든요. 기마 자세가. 예. 그래서 식탁 의자에 걸터 앉으셔서 정자세로 딱 하시고 예. 등 뒤에 닿지 않게 끝에 딱 걸터 앉으셔서 그렇게 정자세로 앉는 습관 들이시면 좋고요. 예. 자, 먹어서 면역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 구기자. 구기자. 아. 비율로 봤을 때 구기자 10, 예. 10 예. 비율, 예. 그리고 당귀 탕비. 5 정도 비율, 당귀, 예. 그리고 황기 황기. 5. 예. 그래서 구기자 10, 당귀 5, 황기 5. 예. 여기에다가 생강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예. 생강은 그 매운맛, 진저롤, 쇼알 성분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엄청 강합니다. 특히 호흡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바로 대박 방비를 하기 때문에 예. 생강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이 구기자, 당귀, 황기를 푹 끓이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예. 불 끄기 전에 10분 정도만 생강편을 넣으세요. 아. 생강을 쭉쭉쭉 잘라셔서 생강편 만드셔가지고 네. 마지막 10분 동안만 같이 끓이십니다. 네. 끓이실 때 그렇게 네. 하시면 매운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이게 바로 약 속에 남아 있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해지고요. 이 세 가지 수면 네. 그리고 허벅지 운동 그리고 구기자, 당귀, 황기, 생강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결 버티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네.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문호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자주 씻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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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잘 알으셨죠? 요거 그 비율대로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리고 이 김문호 원장 말씀이 바로 이상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가지 말랍니다. 1339 그럼 거기서 모시러 온다니까 질병관리본부 그래야 본인도 빨리 낫고 왜냐면 그거 전문적이니까 그리고 남한테 전파도 안 하고 근데 이 병원에 가면은 잘 몰라요 그거를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감기인지 그러니까 요거 전문이 질병관리센터니까 1339 그래 가시고요. 특히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